다 외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볼 게 뭐냐면, 190페이지의 위법행위입니다. 둘 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채권법에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일단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 용태라는 게 나오는데, 객관식에 이런 걸 내버리죠. 거기 자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념적 용태, 선의, 악의, 신뢰. 그 다음에 의사적 용태, 무슨 의사들이죠. 이런 걸 기억할 때는 그냥 의사들 이렇게 하면 되죠. 의사들. 그 다음에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거. 정신작용에 의거하지 않는 걸로 거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기 뭐 시간의 경과라는 등등등등. 그래서 그걸 익숙해 놓고, 그건 뭐 객관식에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알아서 익숙하게 해놓고, 하나도 안 외웠는데 시험에 안 나오면 다행이고. 여기까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대해서 뭐뭐가 있다. 이 정도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행위부터 배운다. 법률행위부터. 맨 먼저 나오는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률행위가, 여러분 이 법률행위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5가지 법률 요건 중에 하나라는 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 아까 전에 봤죠? 번호 매기가면서 법률 요건에는 5가지가 있다는 거 봤잖아요. 거길 다시 한번 봐봐요. 거긴 법률행위에서 별도로 설명을 해놨죠. 나머지 4개와 분리해서. 법률 요건. 나머지 4개와 분리해서 뭘 써놨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188페이지 두 번째 줄을 봐봐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나간 사람이 있어, 이상하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대뽀로. 188페이지 두 번째 줄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장 주요한 것.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주요하냐, 이거 왜? 도대체 법률행위가. 딴 것도 중요하지, 그럼 안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하다. 191페이지에서 왜 가장 주요하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이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 이게 사적 자치의 원칙 있죠. 우리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배운 거. 이 사적 자치의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또는 가장 중요하다. 그걸 끌어내면 됩니다. 그래갖고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192페이지까지. 사적 자치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핵심 결론이에요. 한 줄로 줄이면. 그 많은 분량을. 그러니까 188페이지 두 번째 줄에다가 가장 주요한 것에다가 빨간 걸로 네모치고, 빨간 걸로 네모치고 192페이지에 답이 있다고 써놔야 돼요.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가장 주요하냐? 뭐 때문에? 왜 차별하냐? 여러분 일상적으로도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이가 셋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 형만 중요시한다 이거 이상하게 맨날.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피곤하니까. 왜 형만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하냐?
주로 집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 제사 승계의 문제가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장남이 제사를 지내니까 주관에서.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대충 읽으면 알죠. 뭐 부족하면 보충기를 보면 되고. 알겠죠? 작은 글씨도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유, 사적자치의 원칙 중에서도 계약자유 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때문에 이게 가장 주요한데, 이 사적자치의 원칙은 앞에서 배웠듯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가 있죠. 현대에서는 어떻게 되냐? 현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역시 현대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내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수정은 되는데 역시 중요하다는 말 끌어내는데 193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수정이 나오는데 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인 사적자치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의 악화 등 폐해가 드러나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 수정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요하긴 한데 뭔가 약간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직접 수정은 못하고 해석상 수정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경향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 수정됐다고 해서 법률행위가 가장 주요한 것에서 추락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기본 논리가 수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한데 법률행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의 구체적 실현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법률행위가 어떻게 사적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냐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것만이 구체적으로 실현하냐 이거예요. 법률행위가 개인의 의욕을 바깥에 드러낸 의사 표시를 핵심적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94페이지 로마자 1번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문장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왜 가장 중요하냐?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이기 때문에. 아니, 법률행위는 어떻게 사적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냐? 의사표시로. 그럼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무슨 관계에 있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요소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현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법률 요건 중에서는 법률행위가 가장 주요하다고 아까 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하고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 194페이지 로마자 1번의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말입니다. 법률 요건에서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한데 법률 행위에서는 불가결 요소가 의사표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 법률행위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관심 있으면 역사도 어디서 아주 작은 글씨다. 독일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법률행위의 의 위에서 말한 거 있죠? 법률행위의 의의는 핵심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을 하고 목적과 수단. 개념이 이렇게 하죠. 목적이 뭐예요? 법률 효과 발생. 그걸 무슨 수단으로 그걸 목적을 이루어요? 의사표시로. 그 의의를 잘 보면 그렇게 분해가 되죠. 목적과 수단.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풉니다. 하나씩 의미를 파악해요. 괄호 1번에서 우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률 요건이다. 그건 여전히 본 거고. 여기서 또 높아지면서 하는 말인데 그 로마자 1번의 첫째 줄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꿔칠 수 있습니까?
법률 효과의 발생에다 빨간 걸로 네모치고 자꾸만 써 자꾸만 잊어먹으니까 여러분은 이상하니 많지 잊어먹어야 내가 볼 때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도 법률 효과 발생이 뭐예요? 예,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대입이 돼서 딱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허딛고 있는 거야 지금. 허딛고 있는 거야 지금. 괄호 2번에 의사 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렇게 풀어서 말 안 하고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불가결의 요소.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유일한 요건이라는 거냐? 그건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아니다. 그럼 뭐냐? 딴 것도 있는데 그러면 다섯 번째 줄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말이죠. 유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서 거기 잘 보면 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와의 구별입니다. 괄호 3번의 제목을 다세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와의 구별.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와의 구별에서 핵심적인 구별 표지가 뭐죠? 딱 읽어보고 한두 단어로 얘기해봐.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기냐 아니냐 그걸로 구별한다고 써있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효과가 생겨요. 준법률행위는 원한 대로 생기지 않아요. 법률이 지멋대로 효과를 부여해요. 여기 그 효과가 뭐의 준말이라고 써 있습니까? 법률 효과의 준말입니다. 법률 효과의 준말. 뭐예요 그러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에요. 알겠습니까?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호의 행위와의 구별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뭐를 원한다고 그랬죠? 법률상의 효과 발생을 원하는 거죠. 그 괄호 3번을 가만히 역으로 읽어보면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기니까 법률 효과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법률 효과, 우리 일상에서 인간의 행위가 모조리 다 법률 효과 발생을 원하느냐? 그건 아니죠. 법적인 효과 발생을 전혀 원하지 않는 행위도 많아요. 근데 이게 구별이 애매한 게 뭐냐면 어떤 것이 겉보기로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게 있어요. 예컨대 우리가 저녁 한 끼를 먹는다 이러면 이게 수십만 가지 방법이 있죠. 인류 요리점에서 먹는 거, 일식을 먹는 거, 중식을 먹는 거, 한식을 먹는 거 등등등등. 그죠? 그것이 또 장소마다 다르죠. 고급 음식점에서 먹는 거, 신림동 분식집에서 먹는 거, 고식당에서 먹는 거, 궁상맞게 방에서 끓여 먹는 거. 그죠? 그런가 하면 횡재일 수도 있죠.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너 오늘 고모부 생신인데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렸는데 너 와서 저녁이나 먹고 와라 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검토를 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모의 그 말 속에는 애매한 표현들이 숨겨져 있죠. 고모부 생신인데 설마 네가 빈손으로 오랴? 뭐 이런 기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너는 고시 공부하는 주제에 돈이 어디 있겠냐? 그냥 와서 배나 채우고 가라. 뭐 이런 뜻도 있을 수가 있고. 상당히 난감하지 않습니까? 난해하죠. 그 말뜻이 해석이.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죠. 오늘 네 생일인데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냐. 부모님도 안 계신데. 우리 집에 와서 미역국이나 한 그릇 먹고 와라. 이런 게 있다고. 이 수많은 또 학생이 뭐 고급 음식 아까 말했죠. 분식집 뭐 방구석에서 등등등등.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뭐예요? 굶는 학생도 있어 그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고모의 얘가 여러분은 고모를 하도 안 만나고 직접 안 들어옵니까? 그럼 작업 중인 애인이 전화가 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뭐 생일인 것 같던데
와서 밥이나 먹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배고파 죽겠는데 밥은 사정하고 갑자기 웬 그 서양식 오랑캐들의 그 케이크? 케이크 쪼가리 들고 와서는 또 요새 또 학생들 보니까 꽃도 사들고 다니더만. 꽃을 사가고 케이크를 사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꽃과 케이크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했냐, 그런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일과 그 사람의 생일이 언제에 속했느냐, 20대냐, 30대냐, 또는 10대냐. 그럼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 각각에 대해서 갖다 줘야 되는 꽃이 다르죠. 월별로도 다 다르고, 생일, 출생 월 말이에요. 그리고 케이크도 종류가 여러 개 있죠. 이 관악구에는 내가 알기로 케이크를 그렇게 가려서 파는 집을 내가 못 봤어요. 그냥 케이크가 똑같아 보니까. 비스무리하게 생겼다고. 재료 똑같고. 그런 싸구려 케이크를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작업 상대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품격 있는 사람한테 잘못 갖다 주면 큰일 나요. 모욕으로 여긴다고. 그거 모르면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래 좀. 그냥 이 천민 문화에 길들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비슷하게 케이크. 케이크는 다 똑같은 케이크지. 꽃. 꽃이면 다 똑같은 꽃이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쌍스러우니까. 그 돈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욕만 바가지 먹고. 고맙다는 소리도 못 듣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요. 연구를 좀. 어떻게 돌아가는 판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가 좀. 무식하게 살지 말고. 근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많은 것 중에서 고급 음식점, 분식집 이런 거는 단순히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고 법적인 효과 발생이 의혹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고급 음식점에서는 왜 그게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냐면 이게 매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나 의무들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죠, 본능적으로. 고급 음식점에 가서 우리 집에서 먹듯이 그냥 개기면서 공짜로 먹고 나오자.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 지금까지. 거기 가면 돈 내고 이렇게 사고 판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데 방구석에서 궁상맞게 콘약 끓여 먹는 거 하고, 고모가 불러서 가는 거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문제가 다르죠. 또 작업 상대가 케이크 사다 주는 거 이런 거. 이게 법적인 효과 발생을 의혹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호의를 제공하는 거니, 이것은. 고모가 조카 불러가지고 3,000원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7,000원에 팔아가지고 살림에 보태자. 이런 고모는 거의 없어요. 내가 알기로. 우리 민법은 그런 고모는, 교상한 고모는 대상으로 안 해, 이거. 그래서 애매한, 똑같이 밥을 먹는데도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중에서 특별히 법률행위라고 보여지는 게 있고 그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의 호의 관계에 속하는 걸로 보여지는 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구별하는 게 핵심이다. 또 이런 거 들어봐요. 차를 태워주는데 택시를 타고 시내에 물건 사러 가는 거, 택시 타고 가는 거 하고 친구 녀석이 또 승용차를 하나 샀어요. 이 승용차를 처음에 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량을 못해서 발광을 해, 이게. 괜히 친구한테 전화가지고, 야, 너 혹시 시내에 물건 사러 갈 일 없냐? 그래서 있다고 그랬더니, 야, 그럼 너 요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왕 시내 가는 게 나의 운전 솜씨를 좀 익혀두렴? 불러대, 자꾸 이상해요. 그거는 운송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친구 사이의 호의적인 관계죠. 좀 자랑을 한다든지, 은근히. 고시생들이 원래 지식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놈은 승용차 갖고 와서 친구한테 자랑하려고 갖고 왔고, 타는 놈은, 그걸 뻔히 알죠. 알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야, 정말 이 차가 보통 차하고 다르다. 라든지, 차가 이게 가까이만 가도 어떤 기품이 서려 있는 듯해. 가면서도 계속 친구한테, 야, 너는 내 생각보다는 한 200배 정도 운전을 잘한다. 이런 말 해줘야 되는데, 고시생들은 어떡합니까? 이게 왜곡된 갇혀진 삶을 살다 보니까, 그걸 못해요. 그게 아까운 건지, 어려운 건지. 차가 이래. 야, 조심해, 좀. 죽으면 너 혼자 죽어, 나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많은 그 소통 과정 중에서 택시 타고 가는 것은 분명히 법률상의 효과를 의혹하는 겁니다. 그죠? 법률 효과를.
그러나 친구 차를 얻었다고 하는 건 법률 효과를 의혹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쉽게 구별이 되는데, 말로만 들으면, 이 뒤에 그 차 타고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호의로 친구가 막 자랑하느라고 태우고 가는데, 전봇대를 들이박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좀 칭찬해주면 안 받았을 텐데, 와, 차가 막 이러냐. 야, 이거 뭐 새 차 맞냐, 이거? 하면서 계속 혈압 올리는 거야, 이거. 그리고 분노에 들들들들 끓다가 핸들 잘못 돌려가지고 전봇대 들이박았어요. 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해요. 그 앞에 탈 때까지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인간적인 관계입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차 타고 가서 전봇대 들이박고 다치면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다치면 어떻게 하냐. 이때는 택시 타고 가다 다쳐서 손해배상, 기사나 또는 그 보험사에서 손해배상하는 것보다 애초에 탈 때 호의적으로 탔으니까 손해배상을 좀 이 운전하는 애가 깎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브루펜에서 배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이 작은 글씨에 써 있죠. 응? 빨리 읽어봐, 빨리. 대충 그런 얘기고, 이제 법률행위를 설명하면서 가장 난해한 단어를 우리에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 의미는 다 알았는데,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의사표시는 뭐냐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는 뭐냐. 알겠습니까? 지금 이게 가만 보면 말이에요. 법률 요구는 뭐냐. 그걸 배웁니다. 법률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뽑아보세요. 법률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의 필수적 요소가 뭐예요? 의사표시입니다. 의사표시라고. 그럼 의사표시의 이제 또 불가결의 요소는 뭐냐? 이걸 또 배웁니다. 의사표시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저거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의 핵심적인 요소는 이거예요. 이거의 핵심적인 요소는 또 뭐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미시적으로 추적해가는 방법이죠. 이게 근대 물리학의 방법이죠. 막 쪼개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자꾸 파고들고 있다 보면 언젠가 최소 기본 단위 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줄 알고 뒷다 파헤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확률과 불확정성이 있어요. 확률과 불확정성이 있다고. 그래서 현대 이론 물리학이 그 프레임을 통째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 그런 방식으로 이게 찾아낼 수가 없구나. 근데 하여튼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저거의 핵심이 뭐냐, 이거다. 이거 핵심이 뭐냐, 이거다. 이거 핵심이 뭐냐, 이거다. 이거 핵심이 뭐냐, 저거다. 이렇게 상당히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하면서 의사표시를 배웁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딱 보니까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어 보이는 행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깨알 글씨로 대체하면 간단해지죠. 뭐예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효과 의사를 발표 또는 표명하는 행위 이렇게 됩니다. 메모리펜 쳐요. 메모리펜. 눈에 확 띄게. 의사표시가 뭐냐고 묻거든 이게 탁 나와야 된다고 머릿속에서.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맨날 그 얘기죠. 자기가 원한 대로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표의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의사표시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한 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의미가 있고. 그래갖고 좀 더 자세한 분석 설명은 잠시 후에 하기라고 그 전에 뭘 따진다고요?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와는 정확하게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결의 요소라는 관계가 있다고는 배웠죠. 그게 뭔 뜻이냐 말이야? 뭔 뜻이냐는 거지. 불가결의 요소라는 게. 애매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뻔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 오는 논리 있죠. 민법 논리. 뭐야?
둘 사이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명확히 구별돼. 근데 뭐 밀접해. 구별이 잘 안 돼.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알아서 또 읽어봐요. 과연 그런 얘기가 써 있는가? 다음 페이지 가기. 우선 앞 페이지에서는 뭐죠?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써있죠. 다른 거다. 뒷장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더럽게 밀접해가지고, 밀접하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죠? 196페이지, 4, 5, 6, 7번째 줄까지 나오는 거 있죠. 그걸 붉은 걸로 박스 쳐요. 그 깨알 글씨까지 포함해서 다 박스 쳐요. 붉은 페런으로. 법률행위와 의사 거기서부터 깨알 글씨까지 박스 치라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원래 구별되지만 너무나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쪽이 죽으면 한쪽은 덩달아 죽어요. 그 얘기죠 지금. 그 얘기 아니야.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고. 그런데 이 글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사 표시는 죽는 방법이 2개 써 있는데 법률행위는 하나밖에 안 써 있죠.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그런 걸. 잘 봐야 된다. 그런 걸. 의사 표시는 번호 매게 되죠. 무효 또는 취소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의사표시가 무효되면 법률행위는 어떻게 돼요? 무효가 돼요. 그럼 의사표시가 취소되면 법률행위도 취소됩니까? 아니에요. 무효가 됩니다. 그걸 잘 보라고. 그걸. 이런 걸 잘 보는 걸 독서를 한다고 그래요. 이런 걸 잘 못 보는 건 유사독서 또는 주마간산형 독서라고 그래요. 날라리 독서법.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읽으면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되는 거는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되는 것밖에 없나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서 깨알 글씨는 뭘 써놨어요. 그걸 잘 보라고 또. 오히려 시험의 지문에 깨알 글씨 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매몰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곽윤식 선생님은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다 깨알 글씨 들어가 있더라고 이상하게. 그리고 날라리 학생들을 괴롭혀요. 작년인가 곽윤식 선생님이 그 사법시험 문제를 검토해 보시고 격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해부터 반영된다고 하더라고요. 곽윤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원로 선생님들 중진학자들이 격분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근데 원로들이 화내면 말이에요. 이 학자들은 이 군대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러면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은 알죠. 꼭대기에서 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맨 끝에까지 미쳐, 이게.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폭되죠, 이 분노가. 그죠? 예를 들어서 사단장은 째려보기만 했는데, 맨 밑에 그 분대원은 죽어요, 반 그냥.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이제 관계는 배웠는데, 아까 미룬 거 있죠? 미룬 거. 의사표시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아까 배웠죠? 법률 요건의 핵심은 뭐, 이거예요. 이거의 핵심은 이거. 이걸 정확히 하려면 이거의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 뭘까, 이거? 이거 뭘로 구성되어 있나, 이거?
알맹이 뭐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어? 여기 나오죠.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는 많은데, 여러분, 법률 요건에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붙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제일 불가결인 거라고. 그 여기도 의사표시 자체는 원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떤 행위를,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행위를 할 때 가만히 무슨 짓거리 하는가를 예전에 이 법률 행위 이론이 한 20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 이 초창기 무렵에 분석이 시작되면서부터 같이 득세한 주변 학문이 뭐냐면 근대의 고전적인 심리학들이에요. 심리학들. 정신분석학 말이에요. 그 성과를 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내부 심리 상태를 묘사해야 되니까. 사람이 법률 행위할 때 무슨 짓거리 하는가 가만 봤더니 맨 처음에 동기가 있어. 동기? 응? 모티프. 동기 말이에요. 응? 그래가지고 무슨 동기가 있다고. 돈을 한번 벌어볼 거라든지, 저놈을 찔러 죽일까? 왼수를 갚아볼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동기가 있다고. 내 친구가 돈 많은 게 배가 아픈데 한번 저걸 한번 뺏어볼까? 일부? 속여서. 동기를 가지고, 근데 돈을 벌어볼까? 이 동기를 가진다고 해서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선택합니다. 아하,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해가지고 저놈을 한번 돈을 한번 뺏어볼까? 뭐 이런 그래야 되죠. 그래갖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뭐 매매라고는 모르더라도 뭔가 그 법률상 매매 효과에 속하는 거를 의혹한다고. 그러면 이제 효과의사라고. 효과의사. 효과의사. 그런데 마음속에다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그죠? 이걸 바깥으로 뭐 행위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벌어볼까? 내 친구한테 요거를 비싸게 팔아 돈을 벌어볼까? 그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민법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남이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생각만 계속 하고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이걸 바깥으로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 이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거를 어떤 말이든지 어떤 행위, 수하든지 뭐 상관없어요. 인상을 쓴다든지 뭐 상관없다고. 이거를 내 생각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걸 표시의사라고 해요. 근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낸다는 것만 있고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사달라라든지, 그런 어떤 자기가 이제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말고 이걸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또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행동으로 옮긴다. 그걸 행위의사라고 한다고. 행위의사. 그리고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소용이 없어.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건 땡이에요.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없어. 생각만 하고 있어. 계속. 의사. 이런 내성적 성격의 팔푼이들이 있긴 있죠. 여기서 딱 멈춰. 항상 뭘 하대. 법률 행위 말고 딴 행위도 생각만 하고서는 잔뜩 몇 번씩 걸쳐 저기서부터 생각만 계속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차 하자. 또 쓰러진다고. 그러지 않고 이걸 바깥으로 진짜 표시해야 됩니다. 진짜로 표시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표시하는 행위 한다고. 이렇게 5단계를 거친다는 거를 미법학자들이 알아냈어요. 심리적 분석을 통해서. 5단계. 우선 이 용어들이 196페이지 맨 밑에 문단에 다 나오죠. 다 나와. 그죠? 197페이지 작은 글씨까지 포함하면 정말 다 나오죠. 5가지. 찾아봐야 5가지 다 비워서 나오나.
처음에 그 두 번째 난관이 여기입니다. 법학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이걸 모르면 말이에요. 법학이 무슨 법학이든지 다루는 게 그게 누구든지 간에 전부 그 대상의 행위를 다룹니다. 근데 용어는 다르지만 전부 이렇게 분석돼 있어요, 원래. 각 단계에서 다른 데는 그래도 학설도 갈려요, 또. 내용이 뭔가, 각각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근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법학을 공부하려면 앞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의 의사표시 설명 듣다가, 난 도저히 못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일찍이, 현명하게 딴 길을 택하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법이 가장 단순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저거의 내용까지는 잘 안 살펴봐요. 여기서 멈춰버린다고. 다른 데는 다 저걸 내용을 분석해, 또 거꾸로. 동기에는 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효과 의사의 핵심적인 건 실제로 뭘까? 이런 걸 분석한다고. 이걸 딱 공부하는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 각각이 무언가를 배운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냐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해봤잖아. 어떤 게 핵심이냐. 이게 다 핵심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법률행위 하나 있을 때마다 이 5가지를 분석하면 이 사람 늙어 죽어버려요. 사람 미쳐가지고. 머리 아파갖고. 그렇잖아요.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다룬다. 핵심적인 것 골라서 다룬다. 어떻게든지. 그래갖고 어떤 게 핵심일까를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유력한 후보자가, 그지 뭐 단계별로 설명할게요. 이게 제일 먼저 탈락했어요. 이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지만, 완전히 여러분, 자식이 5명이 있는데, 식량이 3인분밖에 없어요. 뭐 1인분밖에 없다든지. 그럼 먹여야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딴 사람 다 굶어 죽고 그 사람만 먹이면 안 되죠. 조금은 준다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남겨둬야 되죠. 안 그러면 정말 열받는 사건 아니야, 이거. 집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이? 먹을 게 한정돼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사람을 먼저 먹입니다. 나머지가 땡깡을 놓으면 내일 아침에 더 맛있는 걸 줄게. 그럼 이번에 또 먹던 애가 열받죠. 뭐? 더 맛있는 걸 준다고? 그 얘기 지금. 이 탈락되는데 완전 탈락 안 됐어요. 이게 언젠가 부활의 가능성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그 다음에 이걸 딱 보니까 요게 뭐냐면 요거.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이게 원래 분석이 복잡해요. 이게 사실상의 효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은 의미에서 법률 효과 말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중요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의사표시라는 게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이거 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무슨 효과가 의욕하지. 그러니까 좀 중요하다고요. 이건 탈락 안 시켰어요. 이걸 딱 보니까 말이에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 같아, 아무리 들어봐도. 생각을 바깥에서 표시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탈락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탈락하지 않고 지금도 호시탐탐 부활의 나를 노리고 있어요. 이걸 뭔가 봤더니 말이에요. 이거는 탈락시키기 좀 어려워요. 이거는 다른 모습으로 형태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통설에 의하면 여기 붙어버렸어요, 그냥. 여기 붙어버렸다고. 다른 모습을 바꿔가지고. 그 얘기가 거기 작은 글씨에 나오죠.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요. 197페이지 작은 글씨. 뒤에 붙어버렸다니까? 함께 살핀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모습을 바뀌었냐면 제정신으로 한다. 그걸로 바뀌어버렸어요. 행위의사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어디 갔어, 이것도? 응? 그것도 이상한데? 갑자기 없어졌어, 이게? 응? 거기구나, 표시행위. 여러분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197페이지 로마자 1번 맨 끝에 두 줄이 있죠. 그렇게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197페이지 로마자 1번 문단의 끝에 세 줄에 걸친 문장이 있죠. 그게 행위의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정신 가지고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잠꼬대나 꿈속에서 여러분 그런 꿈 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수면 중에 행위 나오죠. 형제가 둘이 자고 있었어요. 모처럼 만나가지고 어릴 때를 추억하면서 한번 같이 자보자. 이러고 잤다고. 동생이 갑자기 몽유병이 좀 증세가 있어가지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눈을 감은 상태에 자기 주머니 지갑을 꺼내요. 2만 원을 꺼내더니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형 내가 어릴 때 꼬가서 안 갚은 거 오늘 드디어 갚게 됐어. 그러면서 자고 있는 형의 잠옷 주머니에다 막 꾸겨 넣는 거예요. 고마워 이러면서. 그래서 다시 펄쩍 들어놓더니 막 풀고 자요. 그것은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법률 효과를 의혹하는 게 아니죠. 그건 몽유병입니다. 그것은 그냥. 그것은 법률 행위로서 다르지 않고 병리 행위로서 다릅니다. 병원에서. 알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또 뭐예요? 거긴 안 나오지만 저런 거 많아요. 강제로 하는 행위? 어떤 놈이 버스칸에서 막 물건을 팔라고 떠들고 있었어요. 뭐 근본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뭐 하면서 막 떠들어요. 반뚝 잘라서 얼마, 반뚝 잘라서 뚝 짜다가 막 계속 잘라요. 단돈 1,000원에 드립니다. 보니까 뭐 빗 한 10개 묶어놓고는 1,000원이래요. 머리빗은 말이에요. 함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머리빗 어떻게 사는 겁니까? 유명상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머리빗을 살 때는 돋보기 들고 와야 돼요. 큼지막한 돋보기. 그래갖고 빗과 빗 사이 있죠. 빗살 사이. 이렇게 빗살 있잖아요. 있죠, 계속. 어딜 보냐면 여기를 봐야 됩니다. 여기를 돋보기로 보면 싸구려 빗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세심하게 가공한 빗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다고. 그다음에 솔 전체가 동그랗게 돼 있죠. 완벽한 원형들이라고. 왜 이래야 됩니까? 이걸로 머리 빗어대기 시작하면 머리카락 다 망가지죠. 지금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이따구 빗을 많이 팔아요. 머리가 다 상합니다. 그거 샴푸하고 린스를 떡칠을 하라고 그래요. 막 포다 부어 그냥 갖다 막 머리다가.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머리가 망가지죠. 그죠? 머리가 막 빠지고. 이번 또 뭘 필요로 합니까? 머리에 영양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이런 화학 물질을 계속 발라대면 말이에요. 피부와 모공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걸 재생시키는 약을 또 비싸게 사고 또 발라야 돼요. 죽을 때까지 바릅니다. 그래갖고 번 돈에 상당수를 날려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드디어는 머리통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대머리가 됩니다. 그러면 가발을 사야 됩니다, 또. 비싼 돈 주고. 그죠? 가발을, 이게 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또. 자본주의의 기본 구조가 여기서 적용돼요. 자연과 인간을 계속 파괴하면서 계속 뭘 사라고 그래요.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끝없이 우리는 돈을 뿌려야 됩니다. 이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내가 볼 때. 마찬가지라니까? 조선시대 때 말이에요. 성균관 같은 데서 얼마나 무섭냐면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누구하고 다른 지역의 선비하고 대화하다가 더럽게 무식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대번에 상소문이 올라갑니다. 이 학생 누가 가르쳤냐 이거. 어떤 놈이 있다고 가르쳐야 이거. 나라가 망할 징조다 이거.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 조선시대 모든 양반 사대부는 국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죠. 누굴 거치지 않고. 물론 이제 실제로 국왕에서는 이거 읽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왕이 뭐 언제다 이거. 읽는 사람한테 직소하게 돼 있다고. 바로 명령 내립니다. 들어오면. 이 누구냐 이거. 이따구로 강의하는 놈 이거. 그래갖고 이 학생이 어디 가서 무식하다는 소리 듣고 다니다 이게. 바로 투옥됩니다. 바로 투옥돼요. 반역죄에 속하죠 이거. 국가를 망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들려면 듣고 말려면 말하라. 학생은 어디로 갑니까? 다 학원으로 가요 또 이상하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데 내가 볼 때. 아니 법학을 왜 학원에서 배운다는 거야 도대체가. 전국에 80개가 넘는 대학에 법학과가 있어요. 다 선생들이 있고. 무슨 얘기가 또 그 얘기란 거야? 빚 전에 무슨 하는 얘기가 있을 거야, 이거. 뭐 있었는데, 분명히.
뭐 강제. 빚을 팔다가 막 한 봉지 1,000원이라고 빚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막 앞으로 달려갔어요. 운전수의 머리에다가 빚을 꽂고 쓰러졌어요. 그게 무슨 의식 있는 거동이 아니죠. 강제에 의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놈이 발표날, 1차 시험 발표날 친구하고 술이 코가 삐뚤어져 먹었어요. 삐뚤어져 먹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안 해, 이제 난 다시는 안 해. 난 정말이야. 이번엔 마지막이야. 안 해. 여러분은 뭐 그런 걸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뭐 법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그죠? 그냥 한 일주일 지나면 다시 시작하고 있죠. 뻔뻔하게. 그럼 말이나 하지 말든가. 그 현명한 학생은 말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조용히 있어, 조용히. 말 하다 안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니까. 일주일 있다 바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그러니까 그거 하나씩 더 붙죠. 정말 뭐 이런 거. 진짜로 마지막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행위의사에 의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붙였어. 그럼 요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기까지 아무리 많아도 알 수가 없어 도대체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뭐 아무리 튼튼하게 있어도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재간이 없어요. 의사표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못 뺍니다. 이것은. 그죠? 그래서 후보자를 딱 보니까 두 개가 남았다고. 근데 저거는 법률 효과 발생을 의혹한다는 것 때문에 꼭 필요하고, 이건 바깥에서 알려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의 의사표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생각까지만 잔뜩 갖고 있으면 바깥에서 알 수가 없다고. 이게 뭐 의사표시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수 요소는 2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2개인데 언제나 2개 다 필요하냐? 또 아니다. 2개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쪽 하나가 진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럼 학생이 몇 개예요? 3개 아니야, 3개. 항상 2개가 다 필요하다. 똑같은 비율로. 2개 다 필요하지만 이쪽이 더 강조된다. 아니다, 이쪽이 더 강조된다. 3개 아니니까. 학생이 3개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곽윤 선생님이 이상하게 분산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들었으니까. 한꺼번에 좀 보자고, 이게.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게 229페이지 보면, 거기 갑자기 나오죠.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229페이지에. 학설이 3개죠. 학설이 3개야. 이번에 또 저걸 빼셨네. 겔퉁스테오리라는 게 있는데, 효력주의라고도 번역합니다. 근데, 타당성 이론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학설이 3개라고 하여튼.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의사주의, 표시주의는 금방 알겠죠. 의사주의는 이걸 딴 거고, 표시주의는 이걸 딴 거 아니야. 보나마나. 그렇잖아요. 229페이지에 있는 그 학설 이름. 이거 싸우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나중에 여러분이 집에서 보충교재를 보면 알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3가지가 다 부활했습니다. 다. 다 부활했다니까? 이게 옛날에 잊혀졌었는데, 이것도 다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 학설들은. 독일 민법의 영향으로. 알겠습니까? 학설이 100가쟁명 상태입니다, 지금. 난립을 해가지고, 학자마다 거의 달라요. 원로들만 똑같고. 원로들이 2개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즘 초등학자들은 이 2개만 갖고 하지 않는데 자기들도 2개만 갖고 하자 그러면 특이성이 안 드러나죠. 특이하게 안 보인다고, 이게. 노인네들의 이게 부하로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어디서 이상한 독일책 주사가, 이것도 중요한 요소다. 아니다,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 무슨 소리냐,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게. 이게 사실 제일 먼저 나타났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러한 학설 현황을 오늘 나와준 표에 의사표시 구성요소 밑에 싹 표를 그려놨죠.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 현재 통설은 이 동기의 경우에는 반쯤 양보했어요.
거기 굵은 선으로 표시된 거 있죠. 세 가지 요소. 그건 의사표시 구성 요소입니다. 동기 중에서 표시된 거 있죠. 표시된 거. 표시된 동기, 예? 효과의사, 그 다음에 표시의사, 아니 표시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효과의사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내심적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학설을 종합하려니까 두 가지라고 말하는 거지. 원래 학설마다 효과의사는 딱 한 가지, 자기 주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저렇게 종합을 하려니까 이게 또 두 가지라고 해요. 어? 그래가지고 1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있죠. 그거 빨리 읽어봐요. 두 가지가 있나 과연. 1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의미를 좀 파악해 두라고.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뭘까? 빨간 줄을 쳐가면서 네모를 치고 막 그러면서. 근데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왜 구별할 줄 알아야 되냐면 표에 보면 왼쪽으로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107조부터 110조가 이걸 다루는 겁니다. 정말 일목요연하다 내가 봐도. 거기 내심적 효과에서 표시상의 효과에서 대충 들어옵니까? 대충? 실제로 마음속에서 진짜 원하던 거, 진짜 생각. 그 진의라고 합니다. 진의. 알겠습니까? 거기 써있잖아요. 교과서에. 그 내심적 효과서라고. 실제로 효과의사는 아닌데 이걸로 여기서 추론해내는 거 있죠. 거꾸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도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아침에 말이에요. 집에서 전부 세수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 놈이 허리춤을 양손으로 꼭 쥐고서는 막 달려요. 갑자기 마루를. 가로지를 달린다고. 그러면 진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가는 모르더라도 그건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속셈이 뭔지는. 그러나 이 겉모습을 딱 판단하는 게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다리 밑에서 삽니까? 집에서 안 살고? 화장실 가라고 그러는 거죠. 급해가지고 지금. 벌써 폼 딱 보니까 벌써 다리가 약간 비비 꼬여 있으면서 인상 벌써 막 말도 못하고 급하면서 허리춤 부에 잡고 꼬마들 중에는 솔직하게 한 손을 히프 쪽으로 대고 가는 놈이 있죠. 그렇게 하면 그게 막아집니까? 나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 막아지지도 않는데. 그건 내도 달려요 그냥 갑자기. 평소에 어디 좀 갔다 오라고 하면 되게 말을 안 듣더니 지 몸뚱이 급하면 달립니다. 잽싸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추론합니까? 저건 저 행위로부터 추론해 볼 때 저건 틀림이 똥 싸라가는 거고 저건. 달리는 행위에서 똥 싼다는 그 속셈을 알아낼 수가 있잖아 지금. 그렇게 이 표시 행위로부터 거꾸로 추론해내는 효과의사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솔직히. 알겠습니까? 이거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진짜 의사예요. 진짜 의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곽윤 선생님 같은 통설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효과의사라는 거야. 그 써있잖아 두 번째 문단에. 응? 그죠? 여러분 거기 붉은 걸로 메모리 펜칠하세요. 198페이지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걸친 문장이 있죠. 의사 표시의 요소가 되는 건 뭐예요? 표시상의 효과의사 뿐입니다. 뿐. 그러니까 곽윤식 선생님이 이 교과서에서 뒤로 나가면서 그냥 효과의사라고 써놓은 게 뭐예요?
표시상의 효과에서 전부 뿐이라고 써져 뿐. 그 표시상의 효과에서 아니고 내심적 효과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겠죠. 자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각각을 자세한 것도 보지만, 여기서 이제 대충 개념을 알겠습니까? 개념? 어떻게 들어가면 파인 지금. 의사표시 구성 요소. 오늘 나와준 표를 봐도, 이제 이거 뒤에 자세히 배우는데, 각각 의미를. 일단 그거부터 확실히 알아두라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구성 요소가. 조금 쉬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